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사업주분들 또는 구직자분들 모두 다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공채도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좀 보여지는 시점인데 특히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의 종사자분들이 타격이 매우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주요 Q&A들을 저희가 핵심 사항 10가지를 바탕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노무사님들께서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전해주실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 될 것 같은데 진화쌤은 오늘은 그냥 일방적인 정보 전달보다는 네. Q&A 형태로 조금 더 쉽게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채널 고정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임금을 과연 삭감할 수 있을지 이 질문입니다. 이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임금을 임금. 네. 임금. 임금을 네. 죄송합니다. 임금을 삭감할 수가 있나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삭감은 불가능해요. 네, 불가능한 거고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게 되면은 임금 체불이 되겠죠. 근데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은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개별적 근로관계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근로관계를 하향 조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날인을 받고 하면은 이제 임금 삭감이 가능하게 되고요. 대신에 또 저희가 집단적 노동 관계가 또 있어요. 그 단체 협약이라든지 취업 규칙에서 일정 수준의 근로 조건을 정해놓고 그 밑으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으면은 우선은 집단적 동의를 먼저 거치고 그 다음에 개별적 동의를 거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진원쌤은요? 네, 그러니까 임금 삭감은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근로자하고 사업주하고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나 이 부분에서 법적 분쟁이 매우 많아요. 들어보면 동의가 없이 사업주는 그냥 통보식으로 얘기해놓고 근로자분들은 또 앞이라서 얘기를 잘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제 보니까 법 위반으로 보고 신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임금 삭감에 대한 이슈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하게 좀 많은 상황인데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주분들, 근로자분들도 임금 삭감은 서로 간에 진정성 있는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명확하게 이제 거부를 하시거나 또는 사업주분들도 명확하게 설득을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방금 진호쌤이 진정성 있는 동의라고 하셨는데 그 그렇죠. 진정성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부분은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는 형식이 가장 깔끔해요. 구두로 하기에는 아무래도 남는 것도 없다 보니까. 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사업주분들은 그냥 이제 통보식으로 회의실에서 그냥 다 같이 앉혀놓고 통보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 부분 혹시 뭐 사업주 의견도 간단하게 들어보면 또 좋을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두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갈게요. 이거는 좀 더 엄중한 얘기인데 네. 앞에는 똑같아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게 할 수 있냐. 우선 다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공고사직은 가능해요. 권고사직은 언제든지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저희가 먼저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점을 먼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해고 같은 경우는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당신 우리 회사에서 나가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제 해고가 되는 거고 권고사직 같은 경우에는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돼요. 우리 회사에서 나가주시겠습니까? 우리 회사가 어려운데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근로자는 이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나가고 싶지 않으면은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혹은 침묵으로 대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승낙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다시 근로자를 해고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부당해고가 되는 거고요.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원쌤. 네, 보통 권고사직은 대부분 이 근로자분들이 억울하다고 오시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얼떨결에 다 사인을 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권고사직은 아까 진아쌤 말씀하신 것처럼 권고를 하고 이에 대한 승낙을 해야지 효력이 발생하는데 승낙을 안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거부하고 싶다면. 근데 이제 무서우니까 동의는 하고 집에 와서 이제 노무사를 찾거나 하면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서면이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근로자분들은 놀라서 이거를 뭐 사인하시거나 하지 말고 명확하게 좀 들고 오셔서 검토하는 기간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질문 1번의 임금 삭감이나 이번에 권고사직 모두가
이 사용자가 이렇게 내밀면 얼떨결에 그렇죠. 사인을 해버리는 경우가 네네.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가장 유의를 해야 될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질문 3번으로 넘어가 보면 바로 무급휴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는지 이 여부인데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무급휴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좀 나눠봐야 네. 돼요. 그래서 근로자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 사용자의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휴업한 경우에는 유급 수당을 줘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예를 들어 사업장이 폐쇄됐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유감염자가 발생해서 여기가 이제 폐쇄되는 거는 사업주의 의사결정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천재지변에 가까운 거죠. 그럴 경우에는 사용주도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휴업수당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질문을 보면 코로나 확산에 따라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무급휴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매출 감소는 결국 경영자의 세력 범위 안에서 의사결정 범위 안에서 사용주가 결정을 하거나 사용주가 잘 못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줘야 됩니다. 죄송해요. 유급휴직을 줘야 돼요. 휴업수당을. 네, 그래서 이 경우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가요? 신학쌤은요? 일단은 법을 떠나서 요즘에 회사도 사실 저희 거래소도 보면은 한 달 벌어서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회사들도 많고요.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죠. 한 달 벌어서 뭐 카드값 나가느라고 뭐 통장에 뭐 스쳐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회사들이 무급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들이 또 있기는 해요. 왜냐면은 무급휴직을 실시를 안 하면은 휴업수당을 무조건 70%를 줘야 되거든요. 휴업수당은 평균 임금의 70%예요. 네. 만약에 서로 어떤 이제 사용주가 어떤 범위, 레인지가 있어서 40에서 70% 정도의 수준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만약에 돼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은 첫 달은 70%, 다음 달은 60, 50, 40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좋고요. 이런 기대가 있으면 사업주도 70%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무급휴직이 아니면 무조건 70%를 줘야 되는 거죠. 회사도 한 달 벌어먹고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70%는 저희가 뭐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서 존재를 한다라고는 하지만 회사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조금 더 낮춰주는 이런 조건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뭐 항공사나 이런 데서 뭐 무급휴가를 보내고 이런 것도 사실은 법적으로는 뭐 맞지 않는 그런 모든 처사인 거네요. 것들이 네.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서로 동의하면. 간에 동의가 동의하면. 되면 가능한 임금 거예요. 삭감처럼. 네,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지금 동의가 없이 우리 회사가 어려우니까 무급으로 휴가를 가세요라고 통보를 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직업방송에서도 저희가 사례를 좀 접수한 것이 이 무급휴직을 통보를 내가 했다. 나는 무급휴가 갈 생각도 없는데 네. 그 경우에 회사가 나오지 말라니까 당연히 안 나왔는데 그에 따른 월급도 감소를 했는데 이 경우에 맞는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그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의가 이제 뭐 노조가 있다면 노조가 동의를 하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네. 동의가 없었다는 거를 그 사업주한테 얘기를 직접 뭐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인사팀에 물어보는 게 일단은 첫 번째겠죠. 근데 보면은 동의가 없이 우리는 무급휴직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는 계시는데 기존의 단체 협약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라든지 회사에서 이 개별 근로자들은 모르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서들이 있는 경우들이 대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 것인지 인사팀에다가 먼저 확인을 해보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상황을 이유로 연차 자체를 반려할 수가 있느냐, 진원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외 사항을 두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제가 한번 60조를 좀 읽어봐 드릴게요. 네.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평균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네.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하면 주어야 하는 게 맞으나 음. 사업 운영의 막대한 운영, 만약에 이 근로자가 내일 어떤 중대한 발표회가 이제 주로 주관을 하게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막대한 운영이 이제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가를 막는 것은 안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진화쌤. 네, 이게 지금 질문에 보면은 저희가 비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의 시기 변경, 시기 지정권은 인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연차를 다 못 쓴다라고 하면은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연차 수당으로 또 지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니만큼 좀 이해를 해주고 서로 좀 배려를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제 다음 네. 질문 살펴볼 텐데요. 요즘 많은 뭐 대기업을 비롯해서 기업들이 하고 있는 재택근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재택근무로 인한 갈등도 상당하다고 하는데 질문을 한번 살펴보죠. 회사에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직원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정 부서 또는 근로자에게는 희망 여부를 묻지 않거나 또 출근하도록 하는 경우도 문제가 되는지 이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우선은 최근에 이런 질문들을 제가 되게 많이 받아요. 네,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사업주한테 요청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출퇴근 거리도 멀고 불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재택근무 시켜주면 안 되냐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사업주가 재택근무에 대해서 동의해주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무방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처음부터 재택근무자로 채용을 해놓고 회사에 나와서 출근하세요라고 하면 근로장소의 변경, 주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거니까 계약 위반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저희가 일반 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본인이 재택근무를 요구를 했을 때 회사가 거절한다? 이건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대신에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부는 재택근무 시키고 나한테는 이제 물어보지도 않는 이런 상황에 좀 이제 불만을 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불만을 일단은 회사한테 얘기를 해보고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대화를 통해서 좀 풀어보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시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원쌤. 네, 모든 부서가 모든 직업 모든 이제 근로자가 모두 다 재택근무를 하는 것은 사실 맞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 뭐 고객 접점에 있는 부서만 재택근무한다든지 이런 네. 기준들은 합리적인 규정에 따라야 될 것 같고요. 규정이 없다면 이제 뭐 대표이사의 재가권을 활용해서 내부적인 동의를 뭐 결재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그 기준에 따라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선택할 때 있어서 예를 들어 고성과자들은 재택근무를 해주고 저성과자들을 안 해주고, 또는 이제 회사에서 좀 일부 집단 따돌림 하는 직원들만 출근하게끔 하고, 이런 것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합리적 기준을 합리적인 인사 규정에 따라서 적용을 했는지를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퇴직급여와 관련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서 준비한 질문인데요. 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휴업 또는 휴직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 임금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진화쌤. 일단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평균 임금이 낮아질 우려는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휴업이나 휴직 경우에 한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평균 임금 같은 경우에는 우선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용 제외 사유들이 일부 있는데 그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직전 3개월로 평균 임금을 산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예시로 좀 들어서 설명해 네.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평균 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첫 번째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고객 감소, 매출 감소 등으로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휴업한 기간. 두 번째, 사업장 내 확진자와 밀접 접촉으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세 번째, 노사 합의에 따라 실시한 무급 휴직 기간 등이 제외가 됩니다. 이 기간들이 이제 평균 임금 산정 대상에서 3개월 중에 제외되지 않는 기간이 있고 제외되는 기간이 있고 좀 이제 복잡한데요. 네. 이것을 쉽게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서 휴업한 기간이라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휴업 휴직한 기간들이 있으면 그 기간을 도려내고 그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으로 저희가 평균 임금을 산정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 관련해서는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진원 쌤. 네, 저는 그 위에 이제 제외되는 기간이 있긴 하지만 네. 지금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임금 삭감이라든지 무급 휴가 또는 8시간 근로하던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금이 자연스럽게 감소될 수 있겠죠. 휴직이 네. 아님에도 불구하고 맞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휴직이 아니더라도요. 그래서 임금 삭감에 대한 동의도 단순 내 한 달의 월급에 대한 감소뿐만이 아니고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꼭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단시간 근로로 전환, 무급 휴가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역시나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혹시 고연차 직원분들은 연차에 따라서 퇴직금이 적치되기 때문에 상당하게 큰 금액이 퇴직금으로 정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염두하시고 그 파급 효과까지 검토하셔서 동의를 하시거나 거부를 하시는 게 옳습니다. 예를 제가 하나만 들어드리면요. 네. 10년 동안 월 200만 원을 받으면서 근로한 근로자가 있어요. 그러면서 근데 이 근로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적용 제외 기간이 아닌 근로 시간을 단축을 하는 거죠. 4시간으로. 네. 그러면서 하루에 한 달에 월급을 1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개월 동안 월급을 받으면은 이건 제외되는 기간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을 평균 임금으로 10년치 퇴직금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200만 원일 때는 10년치 퇴직금이 2천만 원이었다라고 하면은 단시간으로 근로 조건이 변경이 돼서 100만 원으로 3개월 동안 근무를 하면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연차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고 근로 조건이 변경이 되면은 이런 중요 근로 조건이 변경이 되면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알고 대비를 하고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많이 집중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실업급여 부분입니다. 워낙 요즘 폐업하는 곳도 많고 일자리를 잃는 분들이 많아서 이 실업급여 조건을 좀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실업급여에 대해서 이 조건들에 관한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면서 사업주가 이직 확인서에 일신상의 이유로 신고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과연 수급을 받을 수 있을지라고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최근에 퇴직이 많아지면서 이런 질문이 상당하게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일신상의 사유로 신고된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은 기본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했을 경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업주분들이 의도적으로 또는 뭐 정부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감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 퇴직 사유를 뭐 이제 비자발적인 그러니까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바꿔서 네. 신고하는 거죠. 이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근로자분들은 어쩔 수 없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근로자분들은 그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조정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직 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로 맞추게끔 네.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협조하지 않을 시에 또는 거짓으로 할 시에는 10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사업주에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성실하게 좀 임해서 사유를 좀 바꾸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진원 쌤. 사실 그 과거에는 제가 실무를 보면서 요즘에는 이제 바뀌었으니까 과거에는 부정수급도 굉장히 많이 목격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나가면서 사장님 저 권고사직으로 좀 처리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처리해 주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지원금들이 갈수록 저희가 많아지고 있어요. 정부 지원금들이 있는데 일자리 안정 지원금도 있죠.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도 있죠. 뭐 이런저런 장려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이 다 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사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권고사직이라든지 비자발적 퇴사 사유로 근로자를 내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한 이런 분쟁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과거에 부정수급이 많았던 관행에서 확실하게 처리하는 이런 관행으로 좀 바뀌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건을 완화하거나 이럴 필요까지는 굳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또 보니까 실업급여 외에도 지원금이나 뭐 진아 쌤 말씀해 주셨듯이 제도 등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지원 제도들 좀 짚어볼까요? 네,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들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이 있습니다. 아, 네. 고용유지지원금. 그러면 네네. 이 지원금 어떤 지원금인지 자세한 설명 네, 부탁드릴게요. 고용유지지원금은 과거에는 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한테 지원이 됐는데요. 최근 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시적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지원 대상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악화로 인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유급으로 휴업, 휴직 등의 고용 조치를 실시한 사업주가 대상이 됩니다. 지원 금액은 당초 노동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2분의 1에서 3분의 1을 과거에는 지급을 했지만 네. 한시적으로 3분의 2에서 4분의 3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이 되면은 90%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000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 기간에 휴업 또는 휴직에 적용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휴업 또는 휴직이 사업장 닫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네, 맞아요. 사업장을 닫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세 가지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완전 휴업하는 경우가 첫 번째에 해당하고요. 두 번째는 전체 근로 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를 같이 포함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르면 고용유지 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언제부터 지원금이 상향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고용유지 지원금은 2000년 2월 1일부터 2000년 7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진 고용유지 조치에 적용이 됩니다. 네. 예를 들어 고용유지 조치가 200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상향전 지원 비율을 적용을 하고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상향된 지원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 또 신청 절차에 대한 것들 또 네. 예. 일단 이 지금 지원금이 왜 주냐면 네. 무급으로 하지 말고 근로자의 생계를 위해서 유급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금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유급으로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준 명세서를 바탕으로 신고를 하면 그거에 따른 사업 쪽에 보전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먼저 유급으로 조치를 취해 주신 다음에 고용센터에 매월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그에 따라서 지원금 혜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돌봄에 관련된 또 지원금이 있다고요?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이라는 제도가 네. 또 있어요.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이라는 제도는 지원 대상이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 환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휴업 및 개학 연기 등의 사유로 자녀의 긴급한 가정 돌봄이 필요해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장에서 가족 돌봄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고요. 지원 금액은 1인당 5만 원을 최대 5일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거 최대 예. 25만 원인 거예요? 부부 합산의 경우 좀 다른데요. 일단 네. 제가 말씀드리면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이기 때문에 25만 원이 맞는데 네. 그 외벌이 근로자는 25일이고 맞벌이 근로자는 중복돼서 가능해요. 그러니까 50만 원까지 가능한 상황이고요. 네. 특히 한부모 근로자 같은 경우는 최대 10일까지 그러니까 50만 원을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적용되는 기간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상황 초기에 지역적인 휴원, 휴교로 인해 가족 돌봄 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한테도 지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뭐 제도나 지원금들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그 외에 또 소개해주실 제도가 있다면 네,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정부는 계속적으로 무급으로 하거나 근로자의 생계 때문에 뭐 정리해고하거나 이런 거 말고 조금 근로자의 생계를 위해 다양한 제도들에 좀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제도인데요. 그래서 지금 40시간 근로를 다 하기 힘들면 해고하지 말고 그 전에 시차 출퇴근제라든지 선택근무제라든지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이런 거 적극 활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활용하는 이제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금액을 좀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주 3회 이상 사용 시에는 연간 기준 52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주 1에서 2회 사용 시에는 연간 26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원 받기 위해서는 취업 규칙이라든지 인사 규정 등 또는 이제 전자기계 방식 등을 활용해서 출퇴근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거 했다라는 거를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연간에 뭐
적용되는 네. 인원에 제한이 네. 없습니까? 그래서 이게 대기업은 네. 신청하면 모두가 다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에 한정해서 조금 의도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피보험자 기준으로 한 30%의 한도로 두고 70명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 시차 출퇴근제는 50명 한도니까 네. 중소기업을 좀 타겟팅해서 도와주려는 의조가 좀 보이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제 유연근무제를 또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뭐 활용을 하는 거죠? 네, 시차 출퇴근제와 선택적 근무제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취업 규칙의 유연 근무 사항을 규정해야 되고 재택근무제와 원격 근무제는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무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두어야 됩니다.